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K자 반등이에요. 미 상공회의소 수장 클라크 회장은 지난해 이제 9월이죠. 이때 K자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회복이 뭐 V자 회복도 아니고 L자 회복도 아니고 K자로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 있죠. 지금 회복되는 것들이 뭐냐? IT 소프트웨어, 뭐 리테일이죠. 이제 소매 판매부터 해가지고 유통 요쪽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여행이라든가 엔터, 레저, 그 다음에 접객업, 숙박업 이런 것들 그리고 음식업 이런 자영업들은 완전히 둔화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K자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K자 반등을 알면 지금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대부분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고용 지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여지는 이 지표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지표입니다. 한 주간에 실업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얘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걔네가 몇 명이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경제 흐름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주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거든요. 왜 미국의 고용 지표를 경제 흐름과 주시장 예측할 때 사용하냐? 지금 그림 보시면은 미국이 GDP가 1위죠. 그리고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만큼 이렇게 소비가 지금 촉진되고 있고 뭐 글로벌에서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고용이 늘어나서 월급을 많이 받고 주머니가 두둑해져야지만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하는 지표가 고용 지표예요. 그리고 왜 미국의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냐? 이건 다른 실업 지표들은 매 월간 발표가 되는데 얘는 주마다 발표가 됩니다. 가장 빨리 경기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단기적인 요 차트만 보면은 자 2020년 이 코로나 때 주간 실업자가 한 700만 이상 튀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네, 굉장히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생각이 약간 틀려지시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거의 최악의 실업난이 있었죠. 주시장이 반토막 나고 이랬을 텐데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때보다 지금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에 주간 66만 건,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이 86만 건,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최악의 실업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지금 실업자 수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태가 약 20에서 30만 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용시장은 아직도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흐름도 사실상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도 사실 아직 회복을 못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죠.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 이 시청자님들의 평균 시청 시간별로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0분짜리 그 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초반 3분 내에 거의 절반이 딱 3분도 안 듣고 그냥 다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009년보다 더 최악의 실업난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지금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주식 매도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거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먹방 보거나 아니면 뭐 야동을 보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러러 가겠죠. 뒤에 내용은 그냥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분명히 매도하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주식시장은 뭐 진짜 미친듯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냐는 거죠. 다 아시는 대로 그냥 돈풀기예요. 이게 미 연준이 미국채를 보유한 보유량이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미국채를 보유하겠어요. 달러 찍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미국채를 매수한 거죠. 미국 정부한테 사든 민간에 사든. 주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된 거냐? 미국 개인 가처분 소득이에요.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연준이 돈을 미친듯이 풀어주니까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돈도 현금도 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늘었어요. 소매 판매가 진짜 코로나 이전보다 월등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매 판매가 늘어나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기업들 있죠. 이렇게 실제 카운팅이 되는 이런 애들 실적이 당연히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소비가 이렇게 일어났고 주식시장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미 연준이 국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뭐 제로예요. 봐서 알 수 있지만 이때가 QE, 쿼니티티브 에이징의 1에서 3까지 기간이 6인데 연준이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죠. 장기간. 그런 기간에 주식시장 괜찮죠. 당연히 오르죠. 앞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완만하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미 연준이 국채 보유량을 줄일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구간, 이때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고용 상황은 2009년보다 더 안 좋은 이런 실업자 수도 있고 실물 경기 안 좋고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 회복일 수 있는데, 이 변수가 바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찍어가지고 풀어냈다는 거고, 그럼 이 주식시장이 지금 과열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이게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진짜 2014년, 2016년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 이게 돈 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폭락했나요? 폭락 안 했죠. 계속 올라왔죠.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돈이 풀려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면은 그 핵심 변수가 빠지지 않으면은 그냥 주식시장이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국채 보유량을 계속 좀 줄이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홀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K자 회복의 핵심이 뭐냐, 이게 돈 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나야지 미국 경제가 한꺼번에 살아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얘네들 안 좋다고 얘네들한테만 돈 줄 수 있나요? 뭐 트라벨이라든가 아니면 접객업소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만 뭐 다 돈 주고 우리는 돈 안 주고 그러면 또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얘네들한테 돈을 좀 더 주겠지만 어쨌든 어려우니까 K자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 돈 풀기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정당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문제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금융위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처음에는 돈을 푼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의 힘을 받은 기업들이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핵심이 되는 가처분 소득도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쳐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미국 소매 판매도 쉽게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있죠. 요게 크게 꺾여 내려가지 않으면은 주식시장의 핵심이 되는 유동성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뭐 이제 조정은 받겠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이거를 K자 회복을 보면서 연속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요 단계,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점점 좀 둔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주식시장을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일까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부터 해가지고 우리랑 주식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 있죠. 우리는 지금 월가의 영웅들하고 지금 주식을 같이 겨루고 있죠. 여러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것들이 채권과 주식시장의 수익률 비교예요. 그러니까 이 일드갭이 뭐냐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뺀 값입니다.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유사해지거나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돼가지고 굳이 주식에 투자 안 하고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식에 있는 자금을 다 빼서 채권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요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기업의 실적은 둔화되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채권금리는 많이 올라가서 차라리 채권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지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 되면은 이제 주식을 우리도 매도해야 되는데 당장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정 오면은 이게 추가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K자 회복부터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부터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런 거 보고 또 갑자기 나가는 거죠. 뭐 피셔가 뭐 이렇게 차트 보여줬는데 뭐 이거 뭐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보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